2021년 봄부터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다. 그동안 늘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정말로 내가 물리적으로 혼자서 살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때 1년 넘게 재택근무를 하던 중이었는데 팀원도 소수였고 개개인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업무 특성 탓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다. 몸도 마음도 너무 무기력해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회사는 나의 유일한 사회적 연결고리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밥벌이를 하며 최소한의 사람 도리를 하고 살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고, 그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했다. 숨 쉬는 것조차 너무나 버거웠으니까. 평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힘들었던 가족의 영향에서 벗어나 혼자 살고 혼자 돈을 벌고 나서부터 내 안에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하게 된 거라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지만 많이는 못 벌어도 내 돈으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나의 미래도 계획해보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자존감을 올려주었다. 그런 뒤로 용기를 내어 그동안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너무 시끄러웠던 고독, 그 속으로. 나에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나 혼자만의 비밀이 있다. 내 안에 아주 깊숙한 곳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인데, 아주 작은 느낌이 나 자신을 수치스럽고 견딜 수 없어지게 만들기도 했고, 내 안으로 파고 들어갈수록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은 끝없는 절망이 되어 내가 죽음을 갈망하게끔 했다. 죽음보다 삶을 더 두려워하도록 만들었다. 나 자신과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이 신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해져서 나 자신을 계속 속이며 기만할 수 없었다. 내 삶은,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이 생각을 지우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지만 되려 혼란스러워져서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비워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문제인 것이다. 나는 나와 나 사이에 있는 신이 망각한 빈 공간이다. 살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 가볍고 자유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을 뿐, 늘 비슷한 이 디폴트 값으로 돌아왔다. 마치 자석이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인생 자체가 블랙홀인 건지, 난 이러한 상태를 편안하다고 느끼거나 미련을 두지 않는데도 좌표평면의 0점처럼 돌아왔다. 마음속엔 늘 먹구름이 드리워져 빛을 가렸고 어떠한 희망도 절망도 느낄 수 없는
회색 빛깔이 되어버렸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에 관한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었고 나에 대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또한 중심도 없던 나는 그대로 삶의 목적이나 방향성을 잃고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내일이 시작되는 게 견딜 수 없어서 잠드는 것이 두려웠다. 매일매일 상념 속에서 밤을 유영하다가 겨우 잠에 들었지만 아침이 되어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매일 다시 나를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들었다. 잠에서 깨어나도 꿈을 꾸듯 늘 멍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마저도 고통스러워서 못 마시는 술도 계속 마시며 스스로를 망가뜨렸다. 긴 밤, 나의 긴 그림자에 걸려 넘어져 일말의 빗줄기라도 붙잡고서 아침이 오기만을 바래왔건만 거짓이지만 잠깐이라도 편해지고 싶은 마음은 스스로 만든 이 지긋지긋한 고독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대립했지만 늘 질 수밖에 없는 힘겨운 싸움을 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공포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건 그가 너무도 잘 아는 허무였다. 모든 것이 허무였고 인간 또한 허무였다. 바로 그 때문에 빛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깨끗함과 질서가 필요한 것이다. 내 삶의 대부분을 우울함과 무기력함 속에서 살아내보니 그것들의 실체가 빙산의 일각처럼 조금 보이는 것도 같았다. 우울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무력감, 통제력이 없다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점점 남에게 꺼내 보일 수 없어지게 되고 오직 나만의 것이 될 때 나는 내가 아닌 우울이 되었다. 우울이 내가 되었다.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 무기력이 자라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게 만들고 죽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도록 세상엔 나 혼자뿐이라고 느끼게 했다. 그렇게 내 마음을 꺾으며 절망 속에서 우울과 무기력이 자라났다. 차가 바다에 빠지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 차문을 열고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차와 바다의 압력이 같아질 때 비로소 문이 열린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오랜 우울과 고통의 그 뿌리까지 침잠해 보기로 했다. 그동안 내 삶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이 근본적인 실체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의 모든 힘을 빼고서 동시에 해답을 갈구했다.
그만큼 절실하게 살고 싶었으니까. 사람은 누구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자신이 자신으로 온당히 지탱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어릴 때부터 믿고 의지할 어른도 친구도 없었다. 말해봐야 들어줄 사람이 없었고, 말해봐야 나아질 것이 없었기 때문에 늘 홀로 슬픔도 미움도 아픔도 마음속으로 삭혀야만 했다. 그렇게 그 속에 스스로 갇혀버렸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른들의 슬픔을 내가 보듬어줘야만 했는데, 어떠한 것도 그들을 나아지게 만들거나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비극이 없었을 텐데 라며 그들의 슬픔은 내 존재 자체의 죄책감이 되었고, 스스로 잘못되었다는 원초적인 수치심과 자괴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주 깊숙한 무의식에 자리 잡은 이 생각이 우울과 무기력으로 자라났다. 또한 그들의 우울과 아픔은 그들의 몫이고 나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도 이제는 안다. 가족과 물리적으로 떨어진 뒤에야 비로소 마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나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정말로 내가 남들보다 못나거나 잘못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저 내 곁에 나를 이해하고 지탱해줄 사람들이 없었던 것 뿐이었음을 깨닫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탓하는 마음에서 비로소 해방될 수 있었다. 그림자에 걸려 넘어진 나의 부모를 원망하거나 탓하는 마음은 이미 나를 떠나 제 갈 길을 간 지 오래다. 그저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들을 이제는 나의 부모가 아닌 그저 같은 인간으로 바라보며 내가 모르는 그들의 세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기를 기도한다.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서 나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빛을 보내는 것임을 이제 안다. 늘 죽고 싶다던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살고 싶다는 증거임을 이제는 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홀로 된 이후에 나는 나의 생각과 감정의 공감을 필요로 하고 관계성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나에 대한 정말 큰 깨달음이었다. 그래서 유튜브도 하리라 마음먹게 되었다. 나는 나와 비슷한 친구를 찾고 싶었고 나와 같이 그림자에 걸려 넘어진 또 다른 나에게 이제는 내가 손 내밀어 일으켜주고 싶었다.
빛을 보내주고 싶어졌다. 그동안 나를 찾고 싶어서, 아니 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참 많이 방황하고 방랑했다. 하지만 어디로 멀리 떠난다고 해서 나를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한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시공간만 달라졌을 뿐. 이 지겨운 우울과 공허함은 어딜 가던 날 따라왔다. 마치 나의 그림자처럼 내가 지구의 땅을 딛고 태양의 햇살을 받으면 어김없이 반대면을 알리듯 자신의 존재감을 드리웠다. 나의 어둠은 절대로 숨길 수도 사라지지도 않는 하나의 나임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것들이 없다면 나의 밝은 면 또한 지탱될 수 없고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다거나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이제 그냥 초월했다. 결국에 빛과 어둠은 하나이고 모두가 나 자신임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모든 힘을 다해 나의 어둠을 없애려 저항도 해봤지만 삶은 그러한 힘도 어떠한 빛도 모두 앗아가 버렸고 삶의 변화는 늘 그런 식으로 찾아왔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약하고 무력해지게 만들고는 이내 나에게 필요한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었다. 아주 한참 뒤에서야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방향을 틀어왔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은 나에게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그렇게 삶의 신비를 믿게 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다. 이제 나의 마음이 흰 종이라면 좌표 평면에 마이너스로 갈 때에도 플러스로 갈 때에도 그냥 초연하게 바라볼 뿐이다. 나는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 없는 그냥 나일 뿐, 받아들일 필요도 거부할 필요도 없이 그저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함을 알게 되었다. 비로소 내가 현재에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떠한 과거도 미래도 아닌. 과거는 자신이 이미 겪은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미래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뿐이라 조금도 상상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생각에 인간의 비극이 깃들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입니다. 하지만 큰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해답을 알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헤드라이트 하나에 의지하며 밤길을 운전하는 것처럼 그저 또 다른 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뿐이다. 무엇이 나이고 나다운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멀리 나아가려면 짐이 가벼워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나답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버리기로 했다. 불안할수록 더 채우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채우고 싶었던 것은 물건이나 사람이 아니라
공허한 나의 마음이었음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감각해본다. 그렇게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간다. 물건에도 마음에도 추억에도 정리가 필요하다. 모든 걸 안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에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미니멀라이징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어수룩하고 남들보다 느린 나는 한참이나 지난 2021년도의 다이어리를 이제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그때의 생각과 감정들이 제자리를 찾았기에 그것들을 미련 없이 보내주며 다가올 행복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려고 한다. 이제 난 오늘은 딱 오늘만큼의 행복과 슬픔이 있을 거란 걸 알기에 이 긴 밤 홀로 멀리 나아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이며 위로할 수 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몫의 행복과 슬픔이 다하면 이 밤도 다해서 내일이 올 것이고, 그렇게 나는 또 내일로 건너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결을 거스르는 배처럼 쉴 새 없이 과거 속으로 밀려나면서도 끝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길을 그리기 위해 나무를 그린 것인지, 나무를 위해 길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또는 길에 들이운 나무 그림자를 그리기 위해 길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길과 나무는 서로에게 벽과 바닥이 되어 왔네. 길에 던져진 초록 그림자, 길은 잎사귀처럼 촘촘한 무늬를 갖게 되고, 나무는 제 짐을 내려놓은 듯 무심하게 서 있네. 그 평화를 누가 베어낼 수 있을까? 그러나 시간의 도끼는 때로 나무를 길 위에 쓰러뜨리나니 화르르 떨리던 잎사귀와 그림자의 비명을 여기 다 적을 수는 없겠네. 그가 그린 어떤 길은 벌목의 상처를 지니고 있어 내 발길을 오래 머물게 하네. 굽이치며 사라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네. 길을 그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지평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 누군가 까마득히 멀어지는 풍경, 그 쓸쓸한 소실점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나는 한 걸음씩 걸어서 거기 도착하려 하네.